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노후 대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나이 들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를 궁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알뜰살뜰하게 잘 쓸까. 게다가 특히 노후 준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꽤 많은 돈, 뭐 크게는 1, 20만 불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나이 들어서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요. 은퇴하시고 나서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우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소셜연금은 70세까지 기다렸다 받으면 가장 많은 돈을 받는다. 예,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돈은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꼭 70세까지 기다려서 은퇴연금을 받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허와 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 것이고요. 62세부터 받는 게 더 현명한 이유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62세부터 받는 게 정답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오늘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 본인의 지금 위치, 근데 또 가족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갖고 어떤 경우에 62세부터 받는 게 돈을 조금 받다 하더라도 70세부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지 7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알려드렸는데 미국인들 꽤 많은 사람들이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매체들은 다들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대한 늦게 70세까지 기다려야지 가장 큰 금액의 체크를 받는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금액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진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미국 은퇴자의 64%가 은퇴 연령 for retirement age보다 일찍 신청합니다. 70세 이전에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64%입니다. 10명 중에서 6명 이상이 미리 돈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미리 돈 받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예, 그것도 아니고요. 조기 수령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인생 총액 금액을 따져보면 오히려 더 이득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있고 인생도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브레이크 이븐 에이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몇 살부터 이득인가 여기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어떤 면이 좋은지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돈을 몰라요.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자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믿고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내 상황에 이게 어울린지 안 어울린지 이거를 파악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 수만 명이 보는 이 영상에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정답이란 거는 절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정답이란 거 없다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적게는 몇만 불, 크게는 몇십만 불도 더 풍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이 60 넘어서 돈 벌려고 괜히 이상한 비즈니스 같은 거 하다가 돈 말아먹는 경우 많아요. 예, 그런 거 힘쓸 때 아닙니다. 60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있는 연금, 그다음에 뭐 401k가 있으면 401k, IRA 있으면 IRA, 내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 노후를 갖다가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나, 이거를 연구하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결국 그게 돈 버는 길이에요. 요것만 잘해도 그냥 1, 20만 불 쉽게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점 생각해 두시고, 딱 뭐 캠피디가 62세부터 받으랬어. 예,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62세부터 받는 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두 분 다 받잖아요. 예, 여기서도 전략적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손익분기점을 갖다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예. 우리 인생에서는 break even age라는 게 있어요. 예, 손익분기 나이가 있고요. 예, 이 break even math, 그러니까 이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은 너무 복잡한가요? 산수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을 얘기할게요. 이것도 금액이 사람마다 받는 게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다른데 62세 받는 사람 미국 평균적으로 얼마 받냐? 1,180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 평균이에요. 자, 그리고 67세부터 받으면 그게 금액이 더 불죠. 예, 1,789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만기 70세 신청하면 얼마 받죠? 2,320불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62세 받는 것보다 70세부터 받으면 와, 돈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받네. 2,320불. 예, 그러니까 70세부터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단순하게 또 이런 얘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78세에 사망한다고 한번 보자고요. 78세에 사망한다고 봤을 때 62세부터 받기 시작했고 1,180불 받으면 16년을 받는 겁니다. 67세부터 받으면 11년 받는 거고 70세부터 받으면 8년밖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총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62세부터 신청하면 총 금액은 22만 6,560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67세부터 받으면 23만 6,148불을 받고요. 근데 70세부터 받으면 22만 2,770불을 받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78세에 사망하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놓칠까요? 예. 62세부터 받으면 70세부터 받는 것보다 8년 일찍 받죠. 8년 뒤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 8년 뒤에 물가는 또 달라지겠죠.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지금 돈 1,180불의 값어치가 8년 뒤에 1,180불의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콜라라는 게 있어요. 예, 콜라라는 게 있어갖고 지금 월스트리트 2,320불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해마다 뭐 1점 몇 퍼센트, 2점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다 계산을 해봐도 78세까지만 살잖아요. 그럼 62세부터 받는 금액이나 70세 받는 금액이나 총 금액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지금 78.6세예요. 예, 78.6세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살죠. 예, 그래서 62세 신청하면 81세까지 살잖아요. 예, 그러면 총 금액이 더 앞서게 됩니다. 모든 총 금액이 다 앞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평균 수명, 예, 이걸로 나오는 건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나이 사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90, 100세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저희 장모님도 내일 모레면 90이십니다. 네. 주변에도 90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2034년부터는 소셜 시큐리티 금액에 돈이 모자랐고 20% 정도가 삭감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삭감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자꾸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를 해요. 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2세다? 예, 지금 받는 게 10년 동안은 멀쩡하죠. 2034년까지. 예, 10년 동안은 1,180불 받는다? 1,180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 달라요. 어떤 분은 난 600불밖에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1,500불 받는데 예, 그동안 세금 낸 것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 예, 7가지 62세부터 받으면 좋은 7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고요.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면 2번, 3번, 4번 시간 날 때마다 좀 들으시면 아이디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부간에는 배우자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녀도 같이 사는데 자녀가 좀 뭐 장애가 있다든가 나이가 어리다든가 그러면 자녀도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두 분만 살죠. 예, 배우자 베네핏이 있어요. 예, 배우자가 베네핏이 있는데 본인이 먼저 신청해야지 배우자가 이제 본인이 크레딧을 아직 사용 안 하고 배우자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몇 퍼센트 받나요? 예, 그건 제가 답변 못 드려요. 예, 그거는 CPA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뭐 62세고 와이프가 55세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62세인데 지금 받긴 좀 뭐하고 한 67세부터 받겠다. 5년 있다 받겠다. 그러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4, 5만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거 플러스 배우자 받는 게 있으니까 50%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이 5년 동안 안 받는 거 아까 단순 계산했죠. 1,180불. 요거 말고도 배우자가 못 받는 것도 같이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배우자는 아직 나이가 안 됐으니까 받을 자격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고려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집은 단명을 하는 집안이야. 가족력이 있어. 예,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일찍 받는 게 낫죠.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가족력에 심장병이나 당뇨, 암, 근데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었다. 예, 그래서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80세까지 장수를 못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2세랑 70세 언제 받는 게 좋냐? 예, 손익분기점은 81세입니다. 81세 이상 장수하면 62세에 받으신 분들이 뭐 월등하게 이득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의사나 예, 내 느낌에 아유 나는 80까지 살기 좀 힘들 것 같아. 의사도 아이고 선생님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80까지 장수하기 힘들 것 같아. 혹은 뭐 큰 수술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장병 때문에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죠. 근데 의사가 냉정하게 얘기하죠. 예, 미국 의사들은 요거 수술하고 와서 5년 이상 사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10년 넘게 버티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버티신 건데도 그래도 80은 못 넘기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지병이 있다든가 뭐 이식 수술을 했다든가 그래서 80세까지 힘들다. 예, 그러면 오히려 70세부터 받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62세부터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년 동안 월 1,800불을 받는 것이 5년 동안 2,320불 한 달에 이거 받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때 돈 써야죠.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세금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62세가 됐는데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셜 혜택은 요거는 어언드 인컴이 아니에요. 예,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니고 여러분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안 됩니다. 세금은 안 떼요. 이 돈에 대해서 세금 안 떼는데 여러분이 다른 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소셜 연금이 삭감이 됩니다. 최대 85%까지 삭감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되냐면 잠정 소득이 싱글인 경우에는 25,000, 그다음에 부부인 경우는 32,000 이하라면 소셜 시큐리티가 뭐 따로 돈 되는 게 없습니다. 예, 비과세요. 그냥 풀로 다 줍니다. 1,180불 준다 그러면 1,180불 다 줍니다. 1,500불 준다 1,500불 다 주고 800불 준다 그러면 800불 다 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많이 번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조금밖에 안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62세에 은퇴하고 다른 소득이 적을 때 미리 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고 연금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가 나이가 비슷하세요. 남편분이 비즈니스를 아직 하세요. 근데 와이프분은 그냥 하우스 와이프로 그냥 집에만 가시고 인컴이 없어요. 와이프분이 먼저 62세 됐으니까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받으면 그거는 추가로 떼는 돈이 없죠. 근데 남편이 62세부터 받으면 남편은 돈 버는 게 있는데 비즈니스가 잘 돼요. 1년에 10만 불 벌어. 예, 그럼 뭐 한 80 몇 퍼센트 못 받을 수 있어요. 1,000불 받아야 되는데 150불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손해죠. 62세부터 받아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여러 가지 하잖아요. 401k도 하고 IRA. 그것도 두 가지가 있죠. Traditional IRA, Roth IRA.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72세가 되면 최소 분배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빼야 됩니다. 최소 얼마큼씩은 빼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 수입 때문에 최대 85%까지 또 돈을 갖다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세부터 받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401k도 있어. 나 IRA도 있어. 그거 받을 돈도 많은데 아니 2,320불 받으면 뭐예요? 그 돈에서 거의 85%다 되면 뭐 300불이나 받을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70세까지 기다리는 의미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몰랐던 분들도 있고 알던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다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401k, IRA 이런 게 많다. 그러면 이것도 또 늦게 받으면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혜택이 더 좋은 쪽으로 나중에 밀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Bridge to Bigger Spousal Benefit이라고 예,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낮아서 본인 연금보다 이제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주 소득인이고 연금이 높아요. 예, 근데 본인은 800밖에 못 받아요. 예, 본인이 먼저 받는 거예요. 남편 돈은 오히려 나중에 받는 거예요. 이게 돈이 늘어나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 돈을 갖다가 좀 나중에 받고 보편적으로 이제 뭐 여성이 더 연상인 경우도 있지만 남편분들이 뭐 옛날 분들은 남편분들이 좀 뭐 몇 살이라도 더 연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남편분이 지금 이제 뭐 한 67세인데 뭐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부인분은 이제 62세가 됐어. 부인 거 먼저 받고 계시다가 예. 그 나중에 남편분이 70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
62세부터 800불 받기 시작하는데 이제 바로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벌써 이 돈으로 몇 년이면 몇만 불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이제 67세에 신청을 하잖아요. 예, 남편이 67세에 신청한다. 그러면 배우자 혜택의 50%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남편분이 일을 많이 해갖고 한 달에 2,400불 들어와. 그럼 와이프는 그냥 50% 받는 거예요. 1,200불 받는 거야. 800불 받던 게 그냥 1,200불 그냥 바로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득이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남편분이 안 받을 동안 5년 동안 48,000불 정도를 먼저 받아놓고 챙기고 48,000불 생겼죠, 이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1,200불씩 받는 거예요. 왜? 본인 거보다 남편 배우자 인컴의 50% 깎으면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걸로 갈아타면 돼요. 더 이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남편도 일찍 받아. 남편이 딱 받는 돈이 1,600불밖에 못 받아. 1,500불 받는다고 치자고요. 1,500불 받아. 근데 배우자가 이제 800불 받아. 5년 동안 받았어. 근데 남편이 이제 1,500불 받는 거야. 그럼 남편의 절반하면 얼마죠? 750불이요. 750불 선택할 일 있나? 보니까 800불 선택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 돈을 불려놓고 아니면 반대도 돼. 뭐 부인이 돈 잘 벌 수도 있잖아. 꼭 남편만 돈 잘 벌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반대도 돼. 잘 번 사람 걸 갖다가 좀 밀어서 그 돈을 불려놓은 다음에 배우자 50%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세상을 떠나는데 생존 배우자는 본인 혜택 중에서 더 큰 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매달 2,500불씩 받았다.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인이 나는 800불씩인데 남편 돌아가시면 100% 받습니다. 2,500불씩 받아요. 예,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더 이득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 거 갖다가 뒤로 미루는 게 나아요. 그게 목돈이 되니까. 그리고 배우자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적게 받는다? 그러면 그분이 미리미리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고 펀드. 예,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그 펀드 전문가, 그러니까 미국 재정 전문가, Financial Advisor. 여기서 한 얘기예요. 전문가 용어입니다. 고고 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고고, 고고, 우리 가자, 고고. 고고장 아닙니다. 고고 이어스는 뭐냐면 활동기예요. 한말로 하면 50대부터 70대 초반을 고고 이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low go years, 이게 완만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no go years,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부터 7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활동적이고 돈을 쓰는 나이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돈을 조금씩 덜 쓰고 좀 완만해진 나이고. 나 연세가 너무 많으면 그냥 거의 집에만 가시죠. 완만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인생의 계획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아니 50대부터 70대까지 지금 막 활동할 때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 나중에 나이 들면 맛있는 것도 못 드세요. 다리 힘들어서 여행도 못 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활동할 때 많이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건강과 에너지가 넘쳐서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고고 이어스에 현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되잖아요. 70부터 받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게 슬로고 이어스로 바뀌는 거야. 완만기로 바뀌는 거야. 돈도 별로 안 쓸 때도 돈 더 많이 받으면 뭐하냐 이거죠. 매달. 돈이 필요할 때 젊었을 때 받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고 이어스 때 체크를 받는 게 좋은데 두 사람 배우자가 있다. 한 사람의 인컴이 크다. 한 사람의 인컴이 좀 월등하게 크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중에 소셜 베네핏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밀고 다른 사람 걸 먼저 받아서 돈 쓰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해져 보자고요. 몸이 불편하고 돈 많으면 뭐예요? 아니 몸이 불편한데 한 달에 뭐 5천불 10,000불씩 들어오면 뭐 할 거야? 할 게 없는데. 소화도 안 돼. 맛있는 거 먹어도 소화도 안 돼. 고기? 한우 툭불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스테이크집에 가도 소화가 안 돼. 여행? 아이고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가. 그냥 집에서 유튜브만 보게 돼. 근데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솔직히 움직이기 힘들 때 많은 금액 돈 받는 것보다요. 에너지 넘칠 때 돈 받는 게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생이 먼저예요. 내가 즐기는 게 먼저입니다. 한 살에 젊을 때 좀 즐겨야 됩니다. 긴급한 생활비, 의료비, 가족 부양 때 돈이 당장 필요할 때 이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살면 또 배짱이 같잖아. 캠피디. 나이 들어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이 연금은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 나온 돈이에요. 그리고 콜라라는 게 있잖아요.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간 돈입니다. 이 연금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연금이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2,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뭐 3천 불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래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20년 뒤에는 한 4, 5천 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2천 불이라는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금액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2천 불이라는 게 내가 지금 그냥 필요한 돈인데 딱 미니멈 필요한 돈인데 이 돈이 나중에 여러분이 70대, 80대 됐잖아요. 이 돈을 다 못 쓴다고요. 그때는 그 돈을 못 써요. 지금은 이 돈이 모자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젊었을 때 좀 일도 하고 은퇴를 했지만 아직 일을 하고 그러지만 한쪽이 일을 안 한다. 부부가 해갖고 한쪽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부부가 일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가게를 해. 근데 가게를 하는데 와이프 이름으로는 인컴 안 집어넣고 남편 이름만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와이프 인컴 없잖아. 와이프 소셜을 갖다가 그냥 1,000불밖에 못 받아. 800불밖에 못 받아. 62세부터 받으니까. 그거 받아놓으시라고요. 그 돈 5년만 챙겨도 그게 5만 불 돈 넘는다고요. 5만 불이 더 생기는 거예요. 미리 받아놓으시면. 근데 미리 받으면 나중에 아깝잖아요. 아까울 필요 없다니까. 나중에 남편이 5년 뒤에 계속 비즈니스 갖고 인컴 생겨갖고 남편이 세금 잘 나갖고 한 달에 2,500불 준다. 그럼 배우자는 1,250불 받는 거야. 500불 받는 거, 800불 받는 거, 1,000불 받는 거보다 낫지. 1,250불 받으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돈을 아껴서 나이를 위해서 나이 들어서 이제 좀 비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인생의 상승 곡선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올라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돈이 들어가요. 20대 돈 풍족해요. 아직 부모 집 밑에 있잖아요. 더 풍족해. 저도 그랬어. 20대 때는 뭐 친구들과 뭐 맛있는 거 다 사 먹으러 다니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랬어. 결혼하고 돈 들어가기 시작해요. 둘이 버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집을 꾸리니까. 애 생겨.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애 키워. 대학 보내. 남자는요. 50대까지 이게 돈이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해요. 돈은 계속 모자라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소리가 하는 거예요. 20대, 30대 때 돈을 벌어갖고 집이라도 장만해놓고 그래야지 40대, 50대를 버틸 수 있어요. 아니면 40대, 50대가 비참해지지.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50대 넘어가고 60대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향 곡선을 갑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저도 우선 애들이 독립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 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예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욕심도 젊었을 때 같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백도 메고 싶고 이쁜 옷도 입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다른 거에 욕심 없어요. 맛있는 음식보다 건강한 음식, 오르가닉 음식. 그다음에 뭐 시끄럽고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많이 몰리고 막 이런 데보다는 그냥 자연 경치. 국립공원 가는 거.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1년에 80불짜리. 그것도 뭐 65세 넘어가면 이제 85세면 평생 62세인가? 평생 회원권 주잖아요. 80불이면 평생 회원권입니다. 얼마나 좋아. 나이 들면 돈 들 게 없어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들 게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뭐냐? 세월이 지날수록 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학습이 됐죠? 20대부터 50대까지 생각해 보자고요. 나이가 들면 20대부터 50대까지 생각하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요.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더더욱 벌어야 되는구나.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데 아니에요. 60대부터는 돈이 날이 갈수록 적게 들어가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연금은 계속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이 조금 모자른다. 아까 보니까 2,300불을 받는다 70대. 근데 지금 뭐 1,000불 받는다. 둘이 갖고 2,000불 받는다. 이거 갖고 나 생활 못 하는데 받아서 쓰시라고요. 받아서 쓰시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받아 쓰시면 그 돈이 나중에 70대 80대 되면 오르긴 올라요. 콜라 따라서 다 2,000불 3,000불 오르겠죠. 근데 그게 그때 2,000불 3,000불 된다 하더라도 지금 1,000불 값어치하고 똑같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돈 갖고 여러분이 생활하실 수가 있다는 거지. 연세 드시면 그렇게 돈이 안 되니까.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지금 한국 가서 3,000불 한 400만 원 정도면 한국에서 부부가 잘 쓰더라고요. 근데 어떤 우리 우행 시청자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1,000불밖에 안 쓴대. 140만 원밖에 안 쓴대. 돈 쓸 데가 없대. 그냥 시골에다가 집 하나 몇천만 원짜리 샀대요. 텃밭 가꾸고 거기서 야채 꺼내 먹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쌀이나 사고 뭐 가까다 뭐 필요한 거 뭐 다른 거 같은 거 마켓에 볼 거나 좀 보고 100만 원? 그 정도면 된대요. 자기 집 한 몇천만 원짜리 하나 사니까. 나이 들수록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럼 이제 62세 받는 게 다 정답 같잖아요. 근데 아까 안 된다는 분들 있죠. 81세가 이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요. 81세 이상 사시면 괜찮아요. 81세 이상 못 살 것 같다. 가족력이 그렇더라다. 내가 건강이 안 좋다.
나 어디 뭐 이식 수술 같은 거 받았다. 의사가 얘기하길래 신장 이식 수술했는데 앞으로 10년 살면 잘 사는 거라든가.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받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81세 이상만 되면 돈이 남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득이에요. 근데 그 전이라 하더라도 방금 전처럼 아픈 분들 나 오래 못 살 것 같다? 미리 받아야죠. 그리고 배우자의 이 돈 인컴을 갖다가 현명하게 잘 몰빵을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린 거 있죠. 탈세를 하지 말고 절세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운영해요. 조그만 뭐 테리야끼 집을 하나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소일거리로. 그러면 부부가 따로따로 인컴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쪽에 몰아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한쪽에 몰아줘 갖고 와이프의 소셜연금은 먼저 받고 나중에 남편 거 받은 다음에 남편 거 50% 받는 게 더 이득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궁리를 해봐야 돼요. 잘 궁리해 보니까 저도 이 전문가의 이 이야기 갖다 좀 아리클을 읽으면서 쭉 정리를 한 건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희 와이프가 일을 쭉 하고 그다음에 62세부터 받기 시작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늦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거 계산만 잘하면 10만 불, 20만 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꽤 커요. 지금 60 넘어서 비즈니스 갖고 10만 불, 20만 불 만들기는커녕 말아먹기 딱 좋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갖고 눈앞에 돈을 욕심내지 말고요. 돈을 어떻게 돌려서 여러분이 알뜰하게 근데 더 풍요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다시 정리 드릴게요. 62세부터 받는다. 적게 받아요. 81세 이상 장수를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내가 장수를 못한다? 그럼 더더욱 일찍 받아야 돼. 62세부터.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배우자끼리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요거는 시나리오가 많이 있어요. 동갑인 부부가 있죠. 남편분이 4살 많은 부부가 있죠. 혹은 또 부인분이 4살 많은 부부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몰아줘서 누구의 배우자의 베네핏으로 받아서 연금을 받는가 이것도 궁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평균 수명은 어쨌든 간에 여성분이 남성보다 높아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와이프가 나보다 오래 살 것 같다. 혹은 여성이 평균 수명이 높다는데 우리 와이프가 좀 비실비실거리니까 내가 좀 오래 살 것 같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부부 중에서 세상을 누구 한 명을 먼저 보내고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100% 받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그 금액이 있죠. 예, 이게 큰가 아니면 내 쪽이 큰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편적인 시나리오는 뭐냐. 이제 여성분들이 수명이 좀 길어요. 평균적으로. 그 주변에도 보면 어머님들 혼자 계신 경우가 더 많긴 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남편분 이 베네핏을 갖다가 좀 늘리고 남편분이 조금 더 늦게 받고 그걸 늘려서 맥시멈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 절반 받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이 어머님이 또 남편분 걸 100% 받는다. 이게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늦게 받는 게 좋다. 뭐 늦게 받는 거 경주 아니잖아요. 예, 뭐 늦게 받는 게 뭐 내가 이겼다. 나 70세부터 받으니까 2,300불 받아. 예,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62세부터 아니 김영감 당신은 왜 1,200불밖에 못 받아? 나 62세부터 받았어. 아이고 김영감 봐 나는 70부터 해갖고 2,500불 받고 있잖아.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고 81세 넘어가야지 이득이라니까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삶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살에도 젊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 돈을 써야 됩니다. 한 살에 젊을 때. 젊어서 20대 때 돈 안 모으면 우리는 혀를 끌끌 차면서 어른들이 맨날 뭐라고 했죠. 이 녀석아 부모 밑에 있을 때 월세 안 나갈 때 돈 10,000불이라도 모아 20,000불이라도 모아. 예, 이렇게 혀를 끌끌 찹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교육이 돼갖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면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을 모으는 거 말고 저 연금도 1,000불 받느니 내가 8년 참아갖고 2,000불 받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이 들면 돈 쓰는 게 거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예, 부모 밑에 있을 때 지들이 한 몇만 불이라도 모아서 나가면 좋잖아. 예, 막상 모으긴 뭐 쥐뿔이 모아요. 장가할 때 결국은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예, 또 미개스 큰 애들이니까 빌려달라고 그래. 뭐 빌려주긴 뭐 빌려줘. 예.
어쨌거나 보태줬지. 예. 근데 미국에서 끝내니까 뭐 아빠한테도 빌려달라고는 하긴 해. 결론적으로 집에 있으면서 지가 직장 생활을 갖다가 그래도 몇 년을 했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붙어 있으면서도 몇 년을 했는데 아니 그 몇만 벌을 못 모으는 거야. 예,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보면 한숨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젊었을 때 아직 요즘에는 진짜 수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주변에 60 넘은 환갑 넘은 야 옛날 환갑이라고 보일 수가 없잖아요. 다들 일해. 요즘에 70대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70대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모님들, 예, 부인분들, 예, 괜히 60세 넘어서 일 어정쩡하게 하니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먼저 요거 연금 타세요. 그냥 그게 더 낫습니다. 열심히 일한 예, 우리 어머님들 예, 그때부터 좀 쉬시는 게 낫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요걸 좀 준비하면서 그렇죠. 당신도 62세부터는 놀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은 뭔가 세금 낼 거 소일거리라도 해. 세금 낼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세금 낼 건덕지 얘기를 해. 뭐 일을 해야지 자꾸 뭐가 생기잖아요. 예. 또 연금이 다만 50불이고 100불이고 좀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고려하고 62세까지만 일하고 예, 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뭐 예, 뭐 반 리타이어라고 하지만 인컴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쪽 인컴이 많잖아요. 요거 일반적인 분들이에요. 다른 쪽 인컴이 많은 거. 401k든 로스 IRA든 부동산이든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소셜 베네핏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총 인컴에서 소셜 베네핏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금 떼는 거 아니고 베네핏이 줄어요. 한 85%까지 줄 수 있어요. 최대 85%. 그러니까 2,000불 받는 분은 300불밖에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돼서 내일 영상은 예, 일요일 영상은 401k나 IRA 예, 은퇴 자금으로 얼마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나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그래도 미국에서 월급쟁이 평생 일했는데 그냥 집 하나 있고 이제 연금 받을 거 있고 조금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예, 이런 분들한테 이거 앞뒤 순서만 조금만 잘 바꿔도 5만 불, 10만 불, 20만 불도 절약할 수 있는 예,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자꾸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처음 읽어보고 막 여러 가지 읽어봤을 때 모르니까 계속 찾아봤어요. 계속 또 찾아보고 어떤 혜택이 있나 계속 찾아봤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예, 자꾸 보시다 보면 계획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62세가 정답도 아니고요. 또 70세가 정답도 아닙니다. 본인의 환경, 뭐 본인이 처한 입장,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기준해 갖고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요. 예,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시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신나서 열심히 올리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예, 구독해 놓으시고 알람 버튼 누르면 또 내일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림 들어옵니다.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또 좋은 내용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알림 버튼 누르시고요.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틀어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예, 자꾸 들어서 우리 다 같이 현명하게 하자고요. 예, 여러분이 다 현명해진다고 미국 정부가 여러분께 돈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요거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서로 많이 정보 교류를 하는 예,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이팅!